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38강에서는 삶이 복잡할수록 후회와 불만이 커지기 때문에 삶을 가지치게 하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욕망만 지고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9강에서는 인간의 본능인 비교와 계산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양면적입니다. 욕망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욕망 때문에 생존합니다. 식욕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손상되면 음식을 옆에 두고도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제로 입에 넣어주면 쾌락의 중추는 살아있기 때문에 맛을 느낀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식욕 관장 뇌 부위가 손상되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음식을 옆에 놓고 굶어 죽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욕망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욕망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욕망은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를 생존하게 만드는 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교와 계산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입니다. 비교와 계산은 구별이 모호할 정도로 하나의 행위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암컷이 끊임없이 수컷을 비교하고 그중 하나를 짝짓기 상대로 선택하는 종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남녀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계산하며 연애 상대, 결혼 상대를 선택합니다. 비교와 계산은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에게 형성된 본능입니다. 과거의 인간은 사냥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나무 위에 과일을 따기 위해서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사냥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농사 짓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관계에도 계산을 동원합니다. 계산은 인간에게 비교처럼 본능이 되었습니다. 비교나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조언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하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와 계산은 인간에게 고통을 선물합니다. 20대 남녀 모두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 공부 좀 할 걸, 이게 1위였습니다. 30대 남녀 모두가 가장 후회하는 것도 공부 좀 할 걸. 40대 남녀의 후회 1위 순서도 공부 좀 할 걸입니다. 그렇지만 50대가 되면 남녀가 달라집니다. 남성은 여전히 공부 좀 할 걸, 이게 1위인데 여성은 자식 공부 좀 시킬 걸, 이게 후회의 1위입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 싫어하던 우리들이 왜 이렇게 공부 안 한 것을 후회하는지 생각해 보면 학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벌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돈과 무관할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학벌과 행복도를 보면 상위 10위권 대학 출신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학벌이 좋으면 유리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학벌로 사람을 우대하고 또 푸대접하고 하기 때문에 학벌 좋은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학벌 좋은 사람은 매우 의시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학벌로 인한 위세와
학벌로 인한 위축이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해체되었다는데 학벌보다 돈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학벌보다도 부모의 돈이 더 중요합니다. 학벌 좋은 신랑감보다 부모가 돈이 많은 신랑감이 최고입니다. 물론 본인도 돈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부모의 돈도 무시할 수 없는 강점입니다.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누가 돈이 더 많은가는 가장 중요한 비교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심지어 가족에게도 대접받고 친구에게도 대접받습니다. 돈은 건강과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돈과 수명을 비교해 보면 상위 1%와 하위 1%의 수명 차이가 남자는 15년, 여자는 10년이라고 합니다. 즉 돈이 많으면 이렇게 오래 삽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더 돈이 많은가 이러한 비교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외모 지상주의가 가장 극단적인 나라에서 얼짱이라는 이유로 정치인도 덕을 봅니다. 옛말에 가난해도 인물 가난처럼 서러운 게 없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날 외모는 또 하나의 권력입니다. 외모가 뛰어나면 다 용서되고 그러다 보니 외모의 비교는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왔는데 외모가 평범해서 실망했었답니다.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가 괜찮은 사람이라 대만족이었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즘엔 여자도 남자의 외모를 무척 따집니다. 남녀 모두 외모를 따지고 남녀의 부모도 외모를 따지는 세상입니다. 기능보다 디자인이 멋진 물건을 사면 자존감이 높아져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므로 디자인에 홀리는 것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디자인 좋은 물건은 괜찮은 물건이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디자인 좋은 물건을 소유하면 괜찮은 사람인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 돈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가가 결국 사람들의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놀이터에 가면 명품 유모차가 위세등등하다고 합니다. 한때 외국의 비싼 유모차가 한국에 유난히 많이 팔려서 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명품 백, 옷으로 한바탕 겨루기가 벌어집니다. 강남역 주변과 삼성동 코엑스를 가면 누가 더 멋지고 누가 더 고급스러운가를 과시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강남과 강북도 비교 대상, 국산차와 수입차도 비교 대상, 국내파와 유학파도 비교 대상입니다. 유난히 기죽기 싫어하고 성취 욕구가 강한 한국 민족은 비교를 통해서 발전도 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소비 중독이라는 암세포는 비교라는 영양제를 먹고 자랍니다.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적어도 지출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존 바르트는 사치와 자본주의에서 모든 사치적 행위란 쾌락을 감각적으로 즐기는 것에서 기인하는데 감각의 즐거움과
성애는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13세기 이후 쾌락주의적이며 신미적인 여성관이 출현하면서 사랑이 자유로워지고 비합법적 사랑, 즉 자기 목적으로서의 연애가 만연함에 따라 정숙한 여인과 장녀 사이에 새로운 계층의 여성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부, 고급 장녀, 애인, 첩, 매춘부 등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었는데 존 바르트는 당시 비합법적으로 사랑을 받은 이 여성들을 귀여운 여자로 지칭했습니다. 그들은 궁정사회를 중심으로 남성의 쾌락적 대상이 되었고 이후 궁정사회뿐만 아니라 자본가나 부유한 상인에게까지 과도한 소비를 부추겼다고 합니다. 아울러 그 여성들은 상류사회의 부인들의 생활 양식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쳐 낭비와 사치풍조가 사회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치적 소비에 대한 구체적 사료를 바탕으로 존 바르트는 사치란 남녀 간의 사랑, 특히 비합법적인 사랑과 관련한 유격적 소비 행위이며 이러한 감각적인 소비 풍조가 사회 전체에 만연해 서구 사회에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를 탄생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주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검사가 하는 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검사가 수사를 하다 보니 사업가들은 존 바르트가 말한 귀여운 여인을 갖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사업가들이 이런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존 바르트의 사치와 자본주의라는 책은 상당히 흥미로운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지는 누구를 부러워할까요? 거지는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거지가 이건희 회장을 부러워할까요? 아닙니다. 거지는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지를 부러워한답니다. 우선 넘길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유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나와 비슷한 사람과 경쟁하고 나보다 약간 더 나은 사람을 절실하게 부러워합니다. 이건희 회장쯤 되면 경쟁 대상이 아니고 흉내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며 어느 지역에 살며 어떤 사람과 교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비교는 본능이기 때문에 억제하기보다는 제자리를 찾아 주어야 합니다. 현명한 비교, 현명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교하지 않아야 하고 계산하지 않아야 하지만 결국 현명하게 비교하고 현명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깨달음조차 추구하지 말듯이 우리는 비교하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며 수행자는 누구나 깨달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깨달음을 추구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야 현명하게 비교할 수 있고 계산하지 않아야 현명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기의 세계에서는 수많은 인과 연이 작용하여 오직 임시일 뿐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결과는 임시적이므로 하나의 인이나 연만 변화해도 다른 결과로 발전합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인과 연은 지극히 작습니다. 비교와 계산은 오직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 내에서 파악된 인과 연에 의해 이루어질 뿐입니다. 도노 입도 요문론에는 깨달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의 길을 가는 수행자라면 남보다는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에
더 많은 인과 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념을 소지하고 비교와 계산을 한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영기적 세계에서는 잔머리 굴리는 비교나 계산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고 작은 일이나 눈앞의 일에 매달리다가 정작 큰 것을 놓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큰 것을 보고 멀리 계산하는 현명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계산을 하지 않고 크고 중요한 것만 멀리 보면 진짜 계산입니다. 자꾸 눈앞의 것만 계산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칩니다. 부지런히 계산하는 잔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호흡을 가다듬고 정념을 소지한 채 자신이 계산하는 모습을 자신이 마치 제3자처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계산하는 짓을 중단할 때 진정 큰 것을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큰 것이 무엇인가 찾고 멀리 보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고 무언가를 또 두리번 찾고 생각한다면 다시 잔머리 계산으로 전락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교하고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현명한 비교는 나를 발전시키지만 어리석은 비교는 질투심에 자기 발전보다는 남을 해치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정 비교할 것은 비교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게 인간입니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모두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여 운동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내 직장 동료가 더 멋진 자동차나 더 멋진 명품 백을 들고 있으면 당장 비교하고 쓸데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깨달음의 길을 가는 수행자는 날마다 조금 더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조금씩 불필요한 비교에서 벗어나게 되고 작은 것에서 벗어나 큰 것을 보게 되고 눈앞에 집착하지 않고 멀리 보게 됩니다. 남을 보지 않고 나의 장점을 잘 가꾸는 방법은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적으로 볼 때 궁극적 처방은 아닙니다. 나라는 독자적 실체를 생각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때 남과의 비교보다는 낫지만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저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치 제3자가 나를 보듯 담담하게 보면서 장점이 추가되고 사라지는 현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원하는 장점을 추가하고 날마다 정진하는 게 좋습니다. 남이 모든 면에서 다 가진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내가 가진 것도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학벌이 부족해도 다른 강점으로 CEO가 된 사람, 외모가 부족한 연예인이 연기력으로 주연을 하게 된 사례, 비록 유모차는 싸구려지만 더 건강하고 성격 좋은 자녀 등 꼭 살 길은 있습니다. 이걸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사고는 자칫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과대 포장할 위험이 큽니다. 나를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담담하게 제3자가 보듯 보며 가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라는 말도 사실 매우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역시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수렁에 빠지는 일보다는 나은 방법이나 역시 비교는 비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차이를 인정하려고도 하지 말고 인정하지 않으려고도 하지 말고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최선을 다할 뿐인 태도입니다.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네. 내가 부족한 점 때문에 지금 속이 상하고 있구나. 속이 상해서 얼굴이 굳어지는구나.
굳어진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네라고 매 순간 알아차리면 비교로 인한 모든 것들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비교하는 마음속으로 풍덩 빠지지 말고 마치 제3자가 자기를 지켜보듯이 자기의 모든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39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